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요.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간호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곳이죠. 직장 갑질 119의 박성우 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은 걸 만드셨어요. 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예. 몇 개 단체와 또 노무사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 같이 이제 좀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예.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제가 11월 1일 정식 출범을 했고요. 예. 이제 활동 시작한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이요? 네. 얼마 되지 않는데 되자마자 예. 바로 대박을 쳤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올지 몰랐는데요. 11월 1일 날 이제 오픈 그 채팅방을 개설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지금 사실은 좀 아직 체계가 좀 안 잡힌 상태고 또 저희가 다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 개념을 모인 상태인데. 야, 업무가 폭주하겠네요. 예, 굉장히 좀 힘들고 있습니다. 네. 보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손이 딸릴 것 같은데요. 좀 딸리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스텝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직장에서도 이 갑질 너무 심해요 하는 분들 직장 갑질 119 계속 전화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를 더 많게 해갖고 그냥 직장 갑질 119로 이거 의도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폭발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되고 주목받게 된다면 예. 더 일단 뭐 이미 많이 알려줬잖아요, 벌써. 네, 저희가 할 역할이 더 많아지겠죠. 전화번호는 네. 어떻게 돼요? 자, 전화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그 채팅방. 오픈 채팅방. 기본으로 하고.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카톡. 네, 카카오톡. 예. 네, 오픈 카톡방이 있고요. 그 카톡에서 직장 갑질 119 하면 검색이 되나요? 네. 오호. 거기에 들어오셨을 때 기본적인 이제 소통이나 제보는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메일 상담을 좀 활용해 주시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운영합니다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주로 카톡방에 네. 들어가서 우리 갑질을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하면은 직장 갑질 119를 검색해서 그렇죠. 접속을 해갖고. 네. 좋은 아주 SNS를 또 활용한다는 게 좋네. 왜냐하면 전화까지 있으면 전화 받느라고 네. 또 심지어 장난 전화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대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저는 장난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SNS로 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SNS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사실은 젊은 좀 분들을 타겟으로 했던 건 맞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고요. 돌아 계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심병원. 방금 우리가 그 자료 화면으로 동영상 모자이크 된 걸 좀 봤는데요. 무슨 대학교 치어리더 응원단에 그런 분들 하듯이 그렇게 복장도 그렇게 해놓고 대학생 치어리더들이 또 항의하겠는데 그러면? 되게 선정적으로 일부러 조금 선정적인 아이돌 그룹.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유도했다는 지금 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저 동영상을 좀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 상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심병원 갑질하면 뜨나요? 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봐도 방송에서 나오면 되게 낯뜨거울 정도의 그런 복장들을 입고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보 때부터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월 1일 날 처음 이제 오픈 카톡방 개설을 했는데요. 예. 바로 그 다음 날 11월 2일 날 첫 그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림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실 첫 제보는 너무 이제 초장시간 중노동 문제, 뭐 조기 출근 강요하고 연장 근로 강요하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메일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 입소문을 탔는지 이 이제 병원 직원분들이 많이들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 병원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심각성을 느끼고 11월 6일 날 저녁에 이 한림대 병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제보를 좀 해달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많이 비화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네. 많이 좀 이렇게 세상의 얼굴이 그 일이 커진 게 아니라 커진 일이 있었던 게 그렇죠. 이제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동영상도 그때 직접 받으셨나요? 이미 근데 사실 동영상은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었던 이미?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부끄러움도 사실 모르고. 연동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문제점과. 그렇죠.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 병원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죠,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사자분들은 이 병원에 지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문제라든지 뭐 비인격적 대우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더 심각한 예, 건데. 너무 사실은 이제 요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림병원의 부당노동 행위가 일단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그 직장 내 무슨 이벤트에서 좀 선정적인 그 이벤트를 강요당한 것.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도 일단 그 부당노동행위, 초과노동, 근데 그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런 등등이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 위반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일테면요. 이게 좀 약간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회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 그 참석이 강제되는 모든 이제 행사, 무슨 뭐 교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 그 6시까지 근무하고 끝나서 야 우리 그 4시간 동안 연습하자라고 하는데 네. 자발성에 기초한 게 아니고 이번에 행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해 갖고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 시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이제 시간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행사가 일요일 날 하는데요. 간호사분들은 주로 이제 교대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근무일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프를 내고, 그러니까 개인적 휴가를 쓰고 그렇게 참석을 했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차 수당 관련된 이제 이런 위법적인 사항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칭 고평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성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장기자랑에 간호사분들만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뭐랄까 이게 이제 어떤 성 역할의 고정, 특히 이제 여성 그 노동자,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강요했던 부분도 일정한 차별의 문제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이 아니죠. 신입 직원 환영회 때 눈에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어김없이 차출됐다? 일단 뭐 이게 정확한 당사자들의 해명을 또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당사자들은 그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을 물색하는 정도의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출중하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행사 때 같이 한번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의사 연락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관련돼서도 이렇게 막 그런 선정적으로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졌을 수가 있죠, 충분히.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간호사는 뭐 기쁨 전 다름없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노동법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것과는 뭐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뭐 강요죄가 되기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뭐 의사에 관련된 부분을 제압하고 강요했다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참 이 부분이 뭐 형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강제력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신참 간호사였기 때문에 싫은 표정도 내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싫은 표정을 하면 뭐 직장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좀 빠졌다 뭐 이런 그 자기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를 이제 회사 자체에서 좀 유도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초과 근무 수당, 예.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초과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간호사들 모여서 준비했다 이렇게 둘러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좀 지적을 다 해보시죠. 나오는 문제들을. 일단 이 행사는 왜 해요? 근데 이 행사를? 그거는 이제 제가 주체 양식을 잘 모르겠는데 먼저 좀 회사 쪽에서 내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직원 대학교 단합을 부설병원이에요. 어찌 보면 대학교 예. 직영병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송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예. 행사인데요.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추가적인 정확한 진상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를 전제로 일단 제보 내용을 일단 그냥 소개해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요. 제보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송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여기가 이제 일송학원재단 한림대죠? 한림대학교를 운영하는 한림대는 의대가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 소속의 6개 병원이 다 이제 속해 있는데요. 그 이제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우린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나 봐요. 근데 일단 1부는 이제 축구대회 이런 체육 행사를 하고 2부에서 이제 장기자랑을 합니다. 근데 장기자랑에 꼭 이제 간호사 분들만 이제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 다 나가시는데 환자들이 보는 그 가족의 날 행사인가요? 아니면 직원들만 모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만 직원들만. 모여요. 일요일에 어디 가셔서 하시는 건데 간호사 분들한테 문제는 이제 다른 직원분들도 다양한 장기자랑을 하는데 간호사 분들만 이런 이제 뭐 여성 아이돌들이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강요했던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법적으로 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 위반의 문제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사실 이게 이제 형법상 강요죄라든지 또 이렇게 접근하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사실은 이거는 직장 질서 어떤 뭐 이 기업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사에서 이제 꼭 위법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김장겸 사장 MBC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검찰에. 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 고발한 거죠, 기소 의견으로. 이런 경우 그럼 노동부에서는 그때 이제 부당 전보, 부당 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노동법 위반은 이제 임금 체불의 문제죠. 임금 체불의 문제. 근로시간 제한 뭐 위반의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무슨 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동부 스스로가 직권으로 또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보가 들어와서 그 충분히 이제 취합을 한 다음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통해 가지고 마침 국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차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거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요? 네. 제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주 한더위 여기 저기 은평 쪽이실 텐데요. 예. 통해서 해서 지금 감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점이 좀 있는데요. 감독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보입니다만은 이 앞서가지고 각종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사측에서 이제 파기하는 이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진술을 이제 그 사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는 문제들도 있고 특히 지금 감독관이 나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측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이제 총무팀의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또는 이제 그 조사하는 그 자리에 직접 인사팀 뭐 관리자들이 같이 동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뭐 형법상으로도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정당한 근로감독에 관련된 실태를 방해한 것이 되니까요.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 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죠. 공무집행 방해.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뭐 당사자의 진짜 진술이었다라고 이제 병원은 우기겠죠. 근데 이제 아까 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총무부나 인사부 직원이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직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근로감독관만 파견할 것이 아니고 네. 감독관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형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변호인 접견을 할 때 그 변호인 접견하는 데 있어서 교도관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건도 그런 부분들 사실상 내부 고발자의 지위를 좀 보장해 주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춤 연습 강요한 거는요?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연관성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춤을 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고 싶으면 지들이 추면 될 걸.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쳤다면 이거는 예. 축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다시피 전부 다 하기 싫었고 자기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듯한 이런 인식이 잘못된 건데 이런 인식이 계속 남아 있다면 뭐 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공정한 노동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조금 추단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이런 좀 그 용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감옥 보내는 거. 그렇죠.
명백한 시그널이 되지만 예. 또 이런 분들은 또 요리조리 또 잘 빠져나가는 또 이런 재주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촛불 누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을 좀 잘 해야죠. 예, 그런 우리 식으로. 조대진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감옥에 넣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넣어야죠. 잘못이 있으면. 부당행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저거는 이런 거예요. 예. 뭐냐면 변호사분들 법적으로 따지지만 국민들 감정으로 봤을 때 이미 완전 위법한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동영상을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위법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노무사, 변호사분들이 알아갖고 그 회사에다 병원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그럼 마지막에 감옥 보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함께 무상급식 받게 하고 네. 왜냐하면 그 뭐 김진태 의원한테도 그 후원금을 강요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일단 저희한테 제보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아, 그건 그 부분 얘기하지 저희도 마세요. 이제 감옥 갈 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여기서 얘기하다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동영상 잠깐 보니까 정말 저거 원치 않고 춤을 추면 정말 창피하겠어요. 저 수치스러움. 예. 그 제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 측에서는 이게 자발적인 직원들의 어떤 그냥 이제 행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손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이제 한 9월 말쯤에 일요일 날 이제 하는데 거의 한두 달을 연습을 한대요. 한두 달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연습 시간이 근무 시간 중에도 차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다른 분들이 더 그러니까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아, 그러네. 주로는 이제 일찍 출근하게 하고 끝나고 한두 시간 연습하게 하고 예. 가게 하고 자, 이런 거를 사실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각종 이 무대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자기 돈을 사게 하고 또 연습하는 시간 의상도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랬다는 제보도 저희가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습하는 시간 중에 이제 간식이나 식대도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돈 모아서 이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하고 싶어 했을까? 저희한테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다들 너무 정말 이 울분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너무 수치스러웠다든지 너무 힘들었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일에 사실 지장을 주기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많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네. 우리가 근무 시간에 5명이 근무해야 될 시간에 2명이 빠져나가요. 그럼 3명이 5인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과도한 노동이죠. 두 분 빠지고 또 저녁에 또 하면서 그 추가 근무 수당 안 주고. 네. 근데 이걸 누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 병원 측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와서 그 본대요. 그러니까 뭐 잘 연습하고 있냐 이렇게 보러 격려 차원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또 간호사분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신입 직원분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자발적으로 과연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사실상에 이거는 강요이고 직접적인 강요가 없었다고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묵인 방조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간접적으로는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죠. 누군가 강요했고 예를 들었고 이럴 때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늘 조폭 이론이 동원이 되거든요. 조폭 두목은 야, 쟤네들 좀 건방지네.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가서 세 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팔을 진단 4주가 나오도록 때리고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복장을 입혀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 과도하게 좋아하시는 윗분이 계셨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위법한 행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관련돼서 그 당사자의 그 높으신 분의 의사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만들어간 사람들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그 회사에서 우리 가족의 날을 해놓는데 우리 관례대로 아이돌 그룹처럼 춤추는 거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작년에도 했는데. 그럼 이게 명백한 지시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군대에서 장기자랑 뭐 마음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대대장이나 뭐 관련된 군 간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좋지 않을까가 그 행사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높은데 그러면 이렇게 춤을 강요하고 그런 건 어느 법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어쨌든 막 끌려가가지고 감금 당하면서 춤만 춰라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거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았습니까? 뭐 누구누구님, 뭐 간호사님, 저는 이게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기회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너가 조금은 싫더라도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명해버리면 형법상 이제 법망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신입 직원이 가서 이거 눈 부릅뜨고 과장님 이거 부당한 노동행위의 지시입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제보를 받다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 보장되냐, 예. 노동청에 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뭐 잔업특근 많이 하는 회사에서 시간수당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그건 명백히 위법이기 때문에 신고하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장 신고하세요. 이게 무슨 답이겠어요. 신고해서 못 받으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부터 직장 생활은 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좀 다른 실질적인 어떤 좀 장치들,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요죄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 강요한 사람은 그 조사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걔가 이 정도로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당사자 불러와서 그럼 그때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단 측 설명이 아주 가당찮아요? 간호사들에게 춤추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럼 간호사들 다 뭐 정신 이상인가요? 지시하는데 지들끼리 가서 춤추게? 물론 직접 지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계속 주최해 온 건 재단이었던 거고요. 그 행사에서 매년 이런 코너가 있어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박힌 이런 이제 회사 임원이고 관리자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느꼈어야 되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계속 또 제가 제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제보 들어온 내용인데 간호사분의 이제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이제 행사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병원 네이버 이런 거 얘기 되나요? 네이버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거를 이제 병원 관리자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간호부장님이 이거 누구냐고 이렇게 추적하고 이거 당장 밝혀내라고 하는 그런 제보도 제가 접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정확하게 우체로 시키는 것만 시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야, 이게 보니까요. 이게 일송여당 산하에 5개 병원이 있고 대학은 한림대학이죠. 네. 장남이 일송학원을 책임지고 있고 한림대학교 5개 성심병원, 그다음 차남이 강동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삼천당 지약도. 이게 세상에 티나지 않은 준재벌인데요. 중견. 상당히 큰 규모의. 예, 저희도 지금 이 재단과 병원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지배 구조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사실 이 문제 터지기 전에 그 강동성심병원의 임금 체불 문제가 먼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것 때문에 여파가 없지 않았는데요. 240억입니다. 240억이요? 네. 뭐 혹자는 노동부 설립 이후에 단일 사업장 임금 체불 사건으로는 최대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동성심병원이 이 중 5개 병원 중 하나 네. 아니에요? 근데 강동성심병원의 재단은 약간 분리가 돼 있는 것도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일송재단의 그 이사장님의 아드님이 그쪽에 이사장으로 돼 있으셔가지고 형식적으로 구분은 돼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그 회사 내부 구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야, 이거 교육부에서도 감사 요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한림대 재단, 그 일성재단이 학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큰 재단이거든요. 예. 한림대학교 그리고 춘천에 있는. 그렇죠. 설립 때 꽤 의미 있고 지방이지만 꽤 그
교수 역량도 좋고 탄탄하고. 예 그렇게 아주 정평이 나 있었던 학교인데 그렇죠. 연구도 많이 한다고 했었고 예. 지방에 있는 학교로서는 뭐 손꼽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의대도 거기 가는 의대 학생들이 뭐 되게 성적이 좋고 예.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호평을 받던 학교였는데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원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도 많이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의 이제 강동 성심병원에 이었는데 규모도 꽤 큽니다. 여러 개의 건물들도 새로 짓고 있고 시설도 예. 첨단화된 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논란의 중심이 지금 이번에 된. 그러니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 성심병원이 5개고 강동 성심병원은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거네요. 네, 차남소요. 성심의료재단이라고 일단 약간 재단 법인은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총 성심재단에 5개, 강동 성심병원까지 해서 6개. 네. 야, 이거 한림대학교 의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의대는 신규 설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의대가 폐지된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인수했고 설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림대학교 의대 설립, 의대 존속의 문제도 국회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병원, 기본 의료 인력이 안 되는데 무슨 병원을 운영하죠? 일단 뭐 그 내부 구성원하고 학교의 문제는 좀 분리해야 될 것도 창립자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면 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이 병원을 치료받는 분들도 제대로 된 의료 행사를 그러네요. 못 받았을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의심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박수호 노무사님. 네. 아까 성심병원 240억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요. 예. 그 올해 7월경인가부터 노동부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던 부분인데요. 그 강동 성심병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이런 저임금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조기 출근, 뭐 장시간 노동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조사 결과 240억 원, 3년치입니다. 더 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줘요? 네. 240억 원의 그 체불 임금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일단 예.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고 나서 강동 성심병원이 일단 지급을 했어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근데 자체적으로 계산한 62억 정도를 일단 지급했다고 하고요.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다툼이 예. 있고. 그 180억 정도는 지급이 안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임금 체불에 제가 이제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가지고 예. 피해자인 이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회사에서 또 이제 사측에서 강요해가지고 이 직원들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그 서명하게 만든 이런 문제도 지금 처분 있습니다. 불원서를 일방적으로 이거 처분 불원서를 써야지 체불 임금을 주겠다. 네. 라고 했다면 또 그런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처벌하나 이거는? 이것도 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요. 뭐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재단 측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 의사가 그 사실상 그 근로자들한테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발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불법으로 삼을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내는 게 이제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붙여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강동 성심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런 이제 임금 체불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똑같이 그러니까 임금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성심병원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다른 성심병원이랑 지금, 나머지 네. 5개? 네네. 그래서 어허.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 부각되는 부분은 이 장기자랑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한림대 그 각종 그 병원들의 이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네, 각종 이제 노동법 위반 사항들에 노동법 집중을 위반 해야 될 사항.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금 체불이 있을 거고 노동법 위반 사항이 그다음에 뭐 간호사들 임신 조절까지 했다. 이게 강동 성심병원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성심병원 전체 물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병원 전반적인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전반적인 병원에서 이른바 임신 순번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임신해.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강요를 하고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마치 이제 무슨 죄인이 되는 이런 문화가 사실 병원에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보도 많습니다. 예. 아니 임신 순번제 우리 처음 듣는 분들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혼자 어이가 없다 그러지 아니, 마시고.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겹쳐서 뭐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 있으면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럼 모여갖고 미혼 네.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이 자 이번에 너 임신해. 그렇죠. 다 번호표 뽑아갖고 나 다음에 임신해. 순서를 이른다는 정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순서를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은 뭐 사수와 부사수 정도 이게 직급 정도 차이를 조절을 해서 이제 팀워크 하듯이 임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겨지면 정말 저도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유산하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19세기 무슨 그 노예제도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아니 머슴들한테 니네 다 한꺼번에 임신하지 마. 일 못하니까. 저희가 직장 갑질 119 사실 출범하게 된 저희 취지 자체가 뭐 촛불 항쟁 또 이 시민들의 힘으로 예.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회는 민주화돼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직장이 민주화되었는가? 아직도 직장에서 민주주의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아니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래 간호사들이 2명이서 한꺼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고 이 순서를 어기고 임신한 사람 퇴사를 정하고 유산 각서까지 요구했다? 유산 각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확인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임신 순번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어떤 병원 사업장들에서는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동법 위반 문제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도 좀 인권침해죠. 아니 나서가지고 모두가 하고 있으면 이건 그렇죠. 이 관행을 진짜 아주 구조적인 적폐인데 이 병원을 근거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저희 노동법에는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명시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것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병원에 제보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산부도 그대제 다 투입되고 야간 근로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출산 전날까지 휴가 못 쓰고 일하다가 갔다 이런 제보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산부대인데 네. 뭐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하혈할 때까지는 뭐 특별한 실려가기 전까지는 출근을 해라. 뭐 이런 지침도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 빼내서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사를 간호를 시켰다? 이 폭로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한테 직접 제보된 부분은 아닌데요. 예. 저희도 일단 지금 제가 이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계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이제 단독을 원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들 좀 제보해 달라고 하다 보니 약간 좀 뭐랄까 창구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됐네 졸제. 약간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갑질 사례 제보 받고 예. 상담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단 당분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도 여기 들어왔고 그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달라? 네. 그건 지난 9년 동안에 그 이른바 기레기라고 욕먹던 그 기자들의 행태인데 여기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공지를 좀 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사자 신원 보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통해 가지고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사례도 넘겨드리고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직접 인터뷰도 하고 이게 이런 방식. 오히려 여기다가 연락을 해갖고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할 게 아니고 이 사례를 제보한 분들 우리가 연락을 해서 뭐 좀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들어갖고 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기자 윤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사건의 진행보다는 단독이 더 본인들은 탐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좀 드리고요. 예.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이걸 이슈화 시켜주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를 빼내서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를 시켰다.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이 개인 간호 한 분을 근무지를 계속 중환자실로 허위 표기했다. 네. 이건 어디에 걸립니까? 이거 아주면 종합 백화점에 보니까 의료법 위반이죠. 의료법 관련해서 차트라든지 근무한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 처방에 관련된 확인자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쓰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병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사장은 일반 병실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을 어기면서라도 그 이사장에 관련된 그 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많았던 거죠. 예, 전산상의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그것도 증거인멸이 됩니다. 증거인멸 관련돼서도 그것도 의료법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또 보고한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걸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님 추가로 뭐 그 제보 들어온 거 꼭 짚어야 될 것들 여기뿐만 아니라 네. 예. 제보로 들어온 부분들은 뭐 여기 관련해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그 평촌역 주변 광장을 청소를 하게 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이 병원의 사회봉사 차원 이런 행사에 동원하는 것들이라든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뭐 뭐랄까 다단계 상품 그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료법 위반 부분들의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거 마취과에서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는 마취 처방 부분을 간호사에게 이제 시킨다든지 예. 뭐 등등 물론 이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터지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일단 들어오고 일단 있는데요. 또 확인되지 않아도 처방 그 제보 들어온 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 그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일일이 들어가고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건을 묶어서 노동부나 혹은 다른 복지부나 이런 데다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일단 소개를 일단 드리고요. 예.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이 병원의 어떤 국한된 사례 또는 여기서 특히 그 장기자랑 문제로만 예. 너무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사실은 이 부당 문제가 노동이. 이제 전반적인 사실 병원업계뿐만 아니라 예. 한국 사회 내외에는 사실 대다수 사업장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게 지금 이 기업이 무슨 왕정 국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왕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는 노예를 좀, 그럼요.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적폐청산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저는 노동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의 대다수 어떤 생활을 유지할 시간을 보내는 예. 직장에서의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달리하는 예.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 소속의 6개 병원이 다 이제 속해 있는데요. 그 이제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우린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나 봐요. 근데 일단 1부는 이제 축구대회 이런 체육 행사를 하고 2부에서 이제 장기자랑을 합니다. 근데 장기자랑에 꼭 이제 간호사분들만 이제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 다 나가시는데 환자들이 보는 그 가족의 날 행사인가요? 아니면 직원들만 모이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만 모이는 직원들만. 일요일 날 어디 가셔서 하시는 건데 간호사분들한테 문제는 이제 다른 직원분들도 다양한 장기자랑을 하는데 간호사분들만 이런 이제 뭐 여성 아이돌들이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강요했던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 위반의 문제들 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사실 이게 이제 형법상 강요죄라든지 또 이렇게 접근하기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사실은 이거는 직장 질서 어떤 뭐 이 기업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사해서 이제 꼭 위법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김장겸 사장 MBC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검찰에. 네. 그리고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다 고발한 거죠, 기소 견으로. 이런 경우 그럼 노동부에서는 그때 이제 부당 전보, 부당 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노동법 위반은 이제 임금 체불의 문제죠. 임금 체불의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제한 뭐 위반의 문제가 일단 예.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무슨 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동부 스스로가 직권으로 또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보가 들어와서 그 충분히 이제 취합을 한 다음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통해 가지고 마침 국감 기한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차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거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이요? 네. 제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주 한더위 저기 은평 쪽이 있을 텐데. 네. 예. 통해서 해서 지금 감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점이 좀 있는데요. 감독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보입니다만은 이 앞서 가지고 각종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사측에서 이제 파기하는 이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진술을 이제 그 사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는 문제들도 있고 특히 지금 감독관이 나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청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이제 총무팀의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또는 이제 그 조사하는 그 자리에 직접 인사팀 뭐 관리자들이 같이 동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뭐 형법상으로도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아하. 정당한 근로 감독이 관련된 실태를 방해한 것이 되니까요. 근데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 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죠. 공무집행 방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뭐 당사자의 진짜 진술이었다라고. 게다가 이제 이게 행사가 일요일 날 하는데요. 간호사분들은 주로 이제 교대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근무일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프를 내고, 그러니까 개인적 휴가를 쓰고 그렇게 참석을 했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차 수당 관련된 이제 이런 위법적인 상황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칭 고평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 성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 장기자랑에 간호사 분들만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뭐랄까 이게 이제 어떤 성 역할의 고정, 특히 이제 여성 그 노동자,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강요했던 부분도 일정한 차별의 문제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이 아니죠. 신입 직원 환영회 때 눈에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어김없이 차출됐다? 일단 뭐 이게 정확한 당사자들의 해명을 또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당사자들은 그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행사에 동원될 사람들을 물색하는 정도의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출중하다거나 이러면 아 나중에 행사 때 같이 한번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의사 연락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관련돼서도 이렇게 막 그런 선정적으로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졌을 수가 있죠, 충분히.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간호사는 뭐 기쁨 전화 다름없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노동법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 뭐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일단 뭐 강요죄가 되기도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뭐 의사에 관련된 부분을 제압하고 강요했다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참 이 부분이 뭐 형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강제력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신참 간호사였기 때문에 싫은 표정도 내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싫은 표정을 하면 뭐 직장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좀 빠졌다 뭐 이런 그 자기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거를 이제 회사 자체에서 좀 유도했던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초과 근무 수당, 예.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초과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간호사들 모여서 준비했다 이렇게 둘러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좀 지적을 다 해보시죠. 나오는 문제들을. 일단 이 행사는 일단 왜 해요? 근데 이 행사를? 그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먼저 좀 회사 쪽에서 내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직원 대학교 단합을 부설병원이에요. 어찌 보면 대학교 네. 직영병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송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예. 행사인데요.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추가적인 정확한 진상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를 전제로 일단 제보 내용을 일단 그냥 소개해드리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요. 제보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송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여기가 이제 일송 학원재단 한림대학교를 운영하는 한림대는 의대가 무슨 대학교 치어리더 응원단에 그런 분들 하듯이 그렇게 복장도 그렇게 해놓고 대학생 치어리더들이 또 항의하겠는데 그러면 되게 선정적으로 일부러 조금 선정적인 아이돌 그룹.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유도했다는 지금 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저 동영상을 좀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 상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심병원 갑질하면 뜨나요? 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봐도 방송에서 나오면 되게 낯뜨거울 정도의 그런 복장들을 입고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보 때부터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1월 1일 날 처음 이제 오픈 카톡방 개설을 했는데요. 예. 바로 그 다음 날 11월 2일 날 첫 그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림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실 첫 제보는 너무 이제 초장시간 이제 중노동 문제, 뭐 조기 출근 강요하고 연장 근로 강요하고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메일로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 입소문을 탔는지 이 이제 병원 직원분들이 많이들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 그래서- 병원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나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심각성을 느끼고 11월 6일 날 저녁에 이 한림대 병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제보를 좀 해달라고 공지를 했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일이 많이 비화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네. 많이 좀 이렇게 세상에 얼굴이 그 일이 커진 게 아니라 커진 일이 있었던 게 그렇죠. 이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동영상도 그때 직접 받으셨나요? 이미 근데 사실 동영상은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었던 이미? 게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부끄러움도 사실 모르고. 연동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문제점과. 그렇죠.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우리 병원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죠,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사자분들은 이 병원에 지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문제라든지 뭐 비인격적 대우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더 심각한 예, 건데. 너무 사실은 이제 요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림병원의 부당노동 행위가 일단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그 직장 내 무슨 이벤트에서 좀 선정적인 그 이벤트를 강요당한 것.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도 일단 그 부당노동행위, 초과노동. 근데 그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런 등등이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 위반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일테면요. 이게 좀 약간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회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 그 참석이 강제되는 모든 이제 행사, 무슨 뭐 교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동법상으로 근무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 그 6시까지 근무하고 끝나서 야, 우리 그 4시간 동안 연습하자라고 하는데 네. 자발성에 기초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행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해갖고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 시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이제 시간의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깨어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정봉지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요.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간호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곳이죠. 직장 갑질 119의 박성우 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은 걸 만드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예. 그 몇 개 단체와 또 노무사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 같이 이제 좀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예.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제가 11월 1일 정식 출범을 했고요. 예. 이제 활동 시작한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1일이요? 네. 얼마 네. 되지 않는데 되자마자 예. 바로 대박을 쳤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올지 몰랐는데요. 11월 1일 날 이제 오픈 그 채팅방을 개설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야.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 사실은 좀 아직 체계가 좀 안 잡힌 상태고 또 저희가 다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 개념을 모인 상태인데 야, 업무가 폭주하겠네요. 예, 굉장히 좀 힘들고 있습니다. 네. 보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손이 딸릴 것 같은데요. 좀 딸리고 해서 계속 지금 저희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스텝을 계속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직장에서도 이 갑질 너무 심해 하는 분들 직장 갑질 119 계속 전화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를 더 많게 해갖고 그냥 직장 갑질 119로 이거 의도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폭발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되고 주목받게 된다면 예. 더 일단 뭐 이미 고마운 많이 일이고요. 알려줬잖아요, 벌써. 네, 저희가 할 역할이 더 많아지겠죠.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자, 전화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그 채팅방 오픈 채팅방. 기본으로 하고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카톡, 예, 카카오톡 카톡, 예. 네, 오픈 카톡방이 있고요.
그 카톡에서 직장 갑질 119 하면 검색이 되나요? 네네. 오호. 거기 들어오셨을 때 기본적인 이제 소통이나 제보는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메일 상담을 좀 활용해 주시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운영합니다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주로 카톡방에 네. 들어가서 우리 갑질을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하면은 직장 갑질 119를 검색해서 그렇죠. 접속을 해갖고. 네. 좋은 아주 SNS를 또 활용한다는 게 좋네. 왜냐하면 전화까지 있으면 전화 받느라고 네. 또 심지어 장난 전화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대준 변호사 같은 분들이 저는 장난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SNS로 하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SNS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사실은 젊은 좀 분들을 타겟으로 했던 건 맞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고요. 어허. 돌아 계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하.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심병원. 방금 우리가 그 자료 화면으로 동영상 모자이크 된 걸 좀 봤는데요. 이제 병원은 우기겠죠. 근데 이제 아까 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총무부나 인사부 직원이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직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그 어떻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근로감독관만 파견할 것이 아니고 네. 감독관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형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변호인 접견을 할 때 그 변호인 접견하는 데 있어서 교도관이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건도 그런 부분들 사실상 내부 고발자의 지위를 좀 보장해 주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춤 연습 강요한 거는요.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연관성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춤을 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고 싶으면 지들이 추면 될 걸.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쳤다면 이거는 예. 축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다시피 전부 다 하기 싫었고 자기 예.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듯한 이런 인식이 잘못된 건데 이런 인식이 계속 남아 있다면 뭐 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공정한 노동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조금 추단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이런 좀 그 용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감옥 보내는 거. 그렇죠. 명백한 시그널이 되지만 예. 또 이런 분들은 또 요리조리 또 잘 빠져나가는 또 이런 재주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촛불 누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을 좀 잘 해야죠. 예, 우리 그런 식으로. 조대준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감옥에 넣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넣어야죠. 잘못이 있으면. 부당행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요, 저거는 이런 거예요. 예. 뭐냐면 변호사분들 법적으로 따지지만 국민들 감정으로 봤을 때 이미 완전 위법한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동영상을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위법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노무사, 변호사분들이 알아갖고 그 회사에다 병원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그럼 마지막에 감옥 보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함께 무상급식 받게 하고 네. 왜냐면 그 뭐 김진태 의원한테도 그 후원금을 강요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일단 저희한테 제보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건 그 얘기하지 부분 저희도 마세요. 이제 감옥 갈 수 확인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여기서 네. 얘기하다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동영상 잠깐 보니까 정말 저거 원치 않고 춤을 추면 정말 창피하겠어요. 저 수치스러움. 예. 그 제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 측에서는 이게 자발적인 직원들의 어떤 그냥 이제 행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손 가족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이제 한 9월 말쯤에 일요일 날 이제 하는데 거의 한두 달을 연습을 한대요. 한두 달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연습 시간이 근무 시간 중에도 차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다른 분들이 더 그러니까 해야 될 문제.